우리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신종 양파죠. 그러니까 뭐 정책적 고려로 김 교수를 채용했다는 것을 사실상 서울대 쪽에서 시사를 했어요. 안철수 요청이 없었다 그러면 특채를 못했겠지 뭐 이런 거고, 서울대 의대에서는 학교 쪽에서는 김미경의 점수가 우리 학생들로 말하자면 미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채용할 수 있겠냐라는 의견이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 학교 쪽에서는 그럼 곤란하다, 안철수 데리고 오려면 김미경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우리 그 나간 방송 자갈자갈에 보면은 곽승훈 노무사가 김미경 교수의 경력 사칭, 의대 교수로 7년간 복무한 게 아니고 그냥 의사로 있다가 부교수인가로 일을 한 게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7년 동안 일했다고 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의사들은 자기가 개원이들을 하건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건을 떠나서 보통 그 대학교의 의대에 가서 이렇게 강사 같은 이런 뭐 교수, 강사 이런 직함들을 많이 달고 있죠. 실제로는 안 하더라도. 임상 강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직급이. 근데 그 우리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경우에 솔직히 느낌적으로 특혜 채용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이 분이 원래 병리학 그 전공으로 지금 이 교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했던 것이고, 그 유학에서 법 그리고 지적재산권 이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데도 그쪽 분야로 봤을 때는 논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와서 원래 하던 병리학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새로운 전공으로 이제 교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경력을 다른 거에 대한 경력으로 묻어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다 해버리면 안 되게 되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뭔가를 뽑는데 그 분야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는 맞지만 그것도 부족했고요. 지금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안철수 캠프 쪽 해명은 스탠퍼드에서 로스쿨 다니면서 공부한 것만 해갖고도 충분히 서울대 올만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실드를 치는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시작하자마자 임기가 고정되어 있는 전교수로 발령을 한 거에 대해서 기존에 5년 이상씩 서울대에서 똑같이 스탠퍼드 나오고 외국 대학 나와서 지금 부교수나 뭐 임시 강사 하고 있는 다른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가슴을 칠 그럴 말도 안 되는 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수가 되면은 정년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년 이상을 대부분 해야 정교수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딱 봐도 C급인데 갑자기 정교수로 올리니까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에서 대학 본부로 올려갖고 신청이 되는 거지, 대학 본부에서 밑으로 내려갖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대요. 왜냐하면 단과대학 자체에서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이 사람이면 문제 없겠습니다 하고 올려야 지금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역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수들 입장에서 아이 뭐 이런 사람을 뽑아요 라고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걸 2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뭐 꼭 누가 먼저 애정 고백을 해야만 그게 사랑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로 두리뭉실하게 때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안철수가 오는 데 있어서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저러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쪽 심의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TO를 이제 단과대학 차원에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왜 지난번에 그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언제 빨리 그 정보를 알았던 것이 아니냐, 이걸 다 그렇죠. 준비를 발표 시기가 해놓고 틀렸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거야는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TO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후보를 해서 올리면 TO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이제 그때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온 거는 정말 그 채용 과정에 참여했던 모 교수가 너무나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까발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간 좀 아사무사 이렇게 약간의 어떤 추정 뭐 그렇지 않았겠느냐. 실제 그 국회에서도 이렇게 문답에도 보면은 이 뭐 호봉이 달라지는 문제, 몇 호봉으로 인정되고 뭐 부교수에서 어떻게 정교수로 갑자기 되어버리느냐 뭐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쭉 아사무사 이제 이렇게 대략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참 빼박 텐트로다가 거기에 참여했던 특별 채용 과정에 참여했던 모 교수가 일종의 내부 고발처럼 아주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쏟아낸 거죠.
근데 실제로 우 정도, 수미양가의 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미양 정도라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야, 너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좋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남녀간의 사랑이 누가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하냐,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게 이제 안철수 쪽에서 1+1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그게 물어보니까 그게 안철수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혹은 학교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느냐 하는 거, 그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냥 그 안철수의 채용 과정에서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걸 본부 차원에서 이 특별채용위원회로 내려 꽂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여기다 이제 하나 의혹을 더 보탠 게, 원래는 법대나 이 병리학 쪽에다가 꽂으려고 했는데 그쪽에 도저히 안 꽂히니까 아예 생소한 분야를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교수 TO를 만들기 위해서 없던 과를 하나 만들어낸 거거든. 이게 종류라고 똑같네. 그러니까 갑자기 승마가 그 추천 종목 된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공학 파트로 뽑기는 뽑았으나 생명공학 쪽에 관련된 아무런 실적이 없는 거예요. 따지놓고 보면. 뭐 미국 로스쿨 얘기를 하지만 로스쿨 거기가 생명공학을 제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생명공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법적인 다툼을 다루는 거지, 생명공학의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 병리학만 몇십 년을 해온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거길 가서 로스쿨을 했잖아요. 스탠포드대 로스쿨을 했는데 미 스탠포드대 로스쿨은 생명과학에 대한 법 정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제 그런 곳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로스쿨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대의 생명공학 정책 분야의 교수로 새로 그 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교수로 채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 파트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생명공학에서 있을 수 있는 법적 윤리적 항목에 대해서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분야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명공학하고 연관 있는 분야도 아닌 거야.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일정의 문제를 미리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윤리적인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파트를 만들었대. 아니 근데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수는 있어요. 이 분야가 지금 이렇게 뭐야 전혀 말도 안 되는 걸 뭘 하나 만들었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쪽에서도요,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왜 황우석 그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잠깐 나왔었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 그래, 암 유전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온코 마우스 그 쥐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그 단일 품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유방암이면 유방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 그 유전자가 있는 그 쥐야 가령. 그러면은 그 유전자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특허가 이제 출원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과학 분야에서 그게 공학을 뭘 개발을 하든 아니면 아예 실험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유전자를 그러면 갖다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새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없지. 예, 여기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지. 이 사람에게 딱 맞춤으로 나온 거니까. 사실은 좀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다고 봐요. 카이스트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특혜 채용의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300억 기부자가 꽂아준 거잖아, 거기. 근데 안철수라고 하는 데리고 오고 싶은 교수를 데리고 오면서,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카이스트에 들어갈 때도 소문이 돌았다는 거야. 안철수는 부인과 같이 움직이려고 한다더라. 그러면 안철수한테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카이스트에서 김미경도 데려와야 되는데 안철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리를 만들어서 올렸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최소한 어떻게는 가능하냐면 부인도 모시고 와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끄덕이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랬겠죠. 자, 여기다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단순히 채용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교수가 되는 부분과 그렇죠. 그 다음에 정원, 그러니까 그 정년 보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65세까지 풀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권한까지도 이미 채용 당시에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뉴어라고 하거든요. 정교수라고 다 테뉴어인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뭐 10년 뭐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테뉴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 이 당시에 2011년도에
서울대가요, 대대적인 어떤 외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었어요. 광고도 내고, 그러니까 기사를 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우리가 초빙해 온다. 그리고 김미경도 초빙해 온다. 이것을 서울대 내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잘하고 이걸 뭐 전문적으로 뭔가 늘려 나간다. 그리고 뭔가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대에서 본부 차원에서 홍보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거야. 물론 그 당시에도 안철수는 뭐가 좀 유명한 사람이기는 했죠. 그러니까 약간 스타 교수, 스타성이 있는 사람인 거는 맞아.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서울대라는 곳이 그 내부에 그 수많은 교수와 뭐 등등이 있고 자신들도 여러 가지 자존심 하나로 정말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을 모셔온다. 그리고 그 부인도 같이 1+1으로 모셔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서 내부 반발 한 사람은 절대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었다고는 하나 어쨌든 그것을 찍어 누르면서 그 본부 측에서 일사천리로 막 진행해 나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게 난 더 궁금한 거야. 당시에 안철수가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이 사실은 더 풀려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실세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 거지. 그냥 대중적으로 인기 좀 있다고 또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모셔오는 건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 서울대가 좋아진다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이제 뭐 이대에 가령 정유라를 입학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뭐가 좋은데 이게 있잖아요. 뭐가 좋은가가 총장 차원에서 뭐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서울대가 뭐가 답답한 곳이 전혀 아닌데 이거를 뭔가 서울대 그 본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이 두 사람을 약간의 무리 그 내부에서의 잡음이 약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 데에는 그만큼의 뭔가 얻고자 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가 사실 굉장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죠. 그렇죠. 예. 사실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뭐 하는지 좀 애매해요. 이게 나노융합, 디지털 정보융합, 지능업 융합 시스템, 분자 바이오 뭐 이런 과들이 있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업구조 안에서는 학문으로 이게 정의돼 있는 과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급조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과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퓨전 느낌인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를 나와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강의를 했는지 나 그 학사 내력이 궁금해지는 거야 지금은. 이게 뭐 2012년도니까 벌써 이 과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이 과의 출신들이 과연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회에 진출해 있는지 한번 좀 이것도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